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3. 고객 가치 창출입니다. 챕터 6. 전략적 시장 세분화와 포지셔닝 STP입니다. 첫 번째가 STP의 과정,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포지셔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락했던 70여 년의 어묵 시장을 바꿔놓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기업이 특정 세분 시장을 선택하여 진입하기로 하고 나면은 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어떠한 위치로 자리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B2B에서 B2C로의 전환의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상이나 대리점 거래 위주에서 온라인 소셜 커머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B2C 영역을 확장한 영역도 볼 수 있습니다. B2B에서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부산 어묵에서 삼진 어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위주의 공략은 실패했고 커피 시장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어묵 베이커리, 어묵 디저트를 만들어서 제품을 소비자에 맞추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의견에 제품을 맞추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시작을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마음속에 경쟁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차별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즉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제품 시장에서 자사의 독특하고 가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위치, 하나 이미지를 말하겠죠.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사가 가진 전 마케팅 믹스, 그 전 마케팅 믹스의 자원들을 본다면 제품이나 가격, 나름대로의 판목, 유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 마케팅 믹스의 자원을 실행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활동은 매우 어렵고 정교한 작업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좋은 포지셔닝은 제품과 브랜드의 본질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여야 하고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와 부합하는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포지셔닝은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자료 확보, 두 번째가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의 위치 확인, 세 번째가 이상적인 포지셔닝의 결정, 세 번째가 선택된 포지셔닝 전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이 표적 소비자들에게 철저한 포지셔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 경쟁 제품 및 자사의 위치 확인, 그리고 이상적 포지션의 결정 이후 적절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마케팅 조사를 통해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 제품 및 자사 제품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사 대비 경쟁적 강점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차별화를 파악하게 됩니다. 포지셔닝 전략의 수립 과정 중에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텐데요. 차별화에는 제품의 차별화, 그 다음에 서비스 차별화, 인적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제품의 차별화는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성능, 디자인 등과 같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으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갤럭시 폴드는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스마트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차별화입니다. 제품의 물리적 이외의 것인데 나름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차별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마켓 퀄리는 새벽 배송으로 차별화를 경쟁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적 차별화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기업은 경쟁사보다 직원의 선발, 훈련, 그리고 보상 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한 경쟁력 우위를 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투어는 자체 평가 지표인 HCEI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HCEI의 결과로 하나투어를 통해 중국으로 떠나는 고객들 중에 불만을 나타낸 고객들이 가이드에 대해 불만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적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지역본부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이드 교육 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스타 가이드 제도를 마련해 고객 만족도를 위해 인적 차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 차별화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에어프랑스는 기내의 안전방송 제작에도 예술적인 감각을 나름대로 적용하여 세련된 이미지로 경쟁사에 대해 차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 포지션의 결정을 위한 포지셔닝 맵의 작성과 전략적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 맵은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도구입니다. 포지셔닝 맵은 포지션 규칙에 기반이 될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차별적 고객 가치의 조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셔닝 맵은 우선적으로 고객 가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름대로 자사와 경쟁 제품의 나름대로 시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자사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선정하는 단계에 따라서 기업은 선정된 포지셔닝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실제로 이를 전달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나타난 부분 보면은 90년대 미국 여성복에 대한 여성복 시장의 포지셔닝 맵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여성들에 대한 밸류에 대한 그 어떤 가치 부분하고 또 나름대로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좋은 밸류와 나쁜 밸류 이 두 가지로 나누면서 나름대로 어떤 트렌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유행도 볼 수 있고 나름대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를 보게 되죠. 근데 90년대 보았던 여성복 시장의 포지셔닝 맵을 볼 때마다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성복 시장을 복고풍과 또 현대적 이미지 축과 가격 대비 가치를 기준으로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마음속의 지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기준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척도화하여 인지적 거리를 계산하여 각 브랜드별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좀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 됐을 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지셔닝 유형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 유형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고객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속성과 효익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고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 그리고 임시 범주에 의한 포지셔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속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제품마다 저마다 속성과 고객이 추구하는 효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에는 튼튼하거나 소음이 적은 것을 제품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명 브랜드 볼보죠. 볼보 자동차는 안전성이라는 특징을 강조하여 포지셔닝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볼보 자동차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용 상황에 대한 포지셔닝을 볼 때는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포지셔닝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에 게토레이라고 하는 것 있죠. 게토레이, 이것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용 상황에 따른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음주 전과 후에 회식 자리에서 상사 몰래 먹기 위한 그 편한 숙취 해소제로 성공한 상쾌함이 바로 좋은 예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 볼 수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자동차 시장에서 SUV도 도로가 험하거나 겨울철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품 사용자에 따른 포지셔닝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품 말보로의 경우에는 카우보이를 통해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제품 구매를 증대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죠. 경쟁에 의한 포지셔닝은 나름대로 그 고객의 어떤 지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 제품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어떤 혜택을 강조하려는 그러한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경쟁 브랜드로부터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 브랜드를 중거점으로 사용하는 점인데요. 이 방법은 바로 비교 광고에 허용되는 외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광고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을 볼 수 있는데요. 고객들이 특정 제품군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에 자사의 제품을 그 제품군과 동일한 곳으로 포지셔닝하고, 반대로 고객들이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자사의 제품을 그 제품군과 다른 것으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 범주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것일까요? 임시 범주는 이제 글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범주를 한 것에 대한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평소에 고양이와 앨범은 전혀 유사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지고 나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혼자 사는 집에 항상 날 반기는 고양이와 과거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앨범은 불이 날 때 급히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유사하게 분류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부분에서 임시 범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마케팅 상황에서 어떤 소비자가 혼수용 가전제품을 장만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아마 그 소비자는 TV, 에어컨, 냉장고 등을 머리에 떠올리게 될 것이고, 또 서로 다른 제품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제품들이 같은 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평소에는 TV는 TV끼리,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경쟁하는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유사하게 지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 유도된 범주를 임시 범주라고 하고, 이것은 마케터들이 제품 서비스를 포지셔닝 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임시 범주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많은 연구와 또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포지셔닝의 전달을 볼 텐데요. 이 차별점과 포지셔닝의 유형이 결정되면 기업은 표적 소비자들에게 전달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의 욕구 충족과 경쟁사와의 경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의 수립 및 실행 후 마케팅 관리자는 자사 제품이 목표한 위치에 포지셔닝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지셔닝의 전달 과정에서 볼 때 초기에 적절한 포지셔닝이었다 하더라도 환경 변화 때문에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이 고객의 욕구 충족과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적절하지 않는 포지션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리자는 포지셔닝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자사 제품의 목표 포지셔닝을 다시 설정하고 또 적절한 포지션으로 이동시키는 재포지셔닝,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인 포지셔닝의 확인과 재포지셔닝을 위해 마케팅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포지셔닝 맵을 작성하고 또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동태적인 포지셔닝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이나믹 포지셔닝 어나리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토론할 내용을 1, 2, 3, 4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STP가 꼭 필요한 것인가? 또 필요하지 않은 시장은 어떠한 시장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기술에 의해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가 STP 전략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포지셔닝을 실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지셔닝은 여러 환경적인 상황과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가변적이게 되는데요. 어떠할 때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을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또 배움이 있었는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과 또 질문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